네, 안녕하세요. 오늘 동영상에서는 이제 1차 결합하고 1차 결합의 모임으로 우리가 벡터 공간을 만들 수 있죠. 그 벡터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함수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맨 위쪽에 이제 1차 결합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S에 이제 M개의 이제 벡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S는 X1부터 XM까지로 이루어진 집합이 되겠고요. 그 S에 있는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즉 그 선형 조합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C1부터 이제 CM까지는 스칼라가 되겠고요. C1, X1 플러스 C2, X2부터 쭉쭉쭉 해서 CM, XM까지를 다 더하게 되면은 이제 1차 결합이 되고, 이제 1차 결합은 한두 개가 아니고 무수히 많다고 했죠. 이러한 이제 1차 결합을 다 모아 놓으면은 얘가 벡터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S 집합 S에 의해서 스팬드 된 셋을 우리가 V라고 하자. 그럼 V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여기 X1부터 XM까지 어떤 1차 결합이 있고 모든 1차 결합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 C1부터 CM까지가 다 임의의 실수가 되기 때문에요. 요랬을 때 이제 V를 스팬하는 집합인 S를 우리가 스패닝 셋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 생성된 집합 V는 이제 벡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것의 1차 결합을 이제 만드는 함수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먼저 이렇게 세 가지의 벡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x1, x2, x3이고 그 다음에 스칼라 C1, C2, C3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벡터 칼에서 정의한 여러 가지 함수들을 불러와서 쓸 건데, 우리가 임포트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벡터 칼이라는 모듈 이름을 이제 함수 앞에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 좀 편리하게 쓸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볼 거는 1차 결합을 만들어내는 그런 함수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겁니다. 자, 먼저 y1을 이렇게 정해 봅시다. 그 C1, X1, 여기 C2, X2. 자, 요건데, 자, 요게 코드로 구현한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y1은 vs1하고 C1, x1. 그러면 이제 이 앞에 게 됐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더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y1 네, 이런 식으로 잘 요 두 벡터의 1차 결합은 계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x3까지 1차 결합을 만들어 보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벡터까지 1차 결합에 포함시켰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여기 x1부터 xm까지를 모아놓은 그 집합을 s라고 하자. 이걸 s라고 해보자. s. 그 다음에 그 앞에 곱해지는 스칼라들을 모아서 우리가 c라고 하자. 그리고 요 각각은 이제 리스트가 되겠죠. 얘네들을 이제 입력받아서 1차 결합을 계산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이제 x하고 이제 c에 있는 원소의 수가 뭐 가변적이죠. 여기서는 3개라고 했는데 가변적일 수 있으니까 먼저 그 s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벡터의 개수를 먼저 계산해야겠죠. 자, 요 함수로 바로 짜지 않고 요 위에서 함수 형태가 아닌
그대로 위에 있는 변수들을 사용하는 식으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벡터의 길이 이렇게 벡터의 길이라는 게 아니고 집합 S에 있는 원소의 수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네,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작성할 거냐면은 우리가 요거를 계속 반복해서 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요 더하기를 계속 누적해서 저장할 그런 변수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 변수를 성분이 모두 0인 벡터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벡터 템프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는 이렇게 원수 성분이 0인 그런 행렬을 만들 건데 벡터를 만들 건데요. 이걸 하려면은 S에 있는 어떤 벡터에 원소가 몇 개 들어가 있는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S의 첫 번째 원소의 길이가 이 원소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만들게 되면 방금과 같이 만들 수 있죠. 다 0을 집어넣고 for in range 이런 식으로 하면 0으로 다 채워지는 그 템프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포문을 돌리면 되겠죠. 이제 vtem프하고 더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서 C도 받아야겠네요. C도 받고 찝을 사용하면 편합니다. 여기 S하고 C를 묶어요. 그런 다음에 두 리스트의 길이 같죠. 그래서 이게 원소 하나씩을 뽑아가지고 하나는 X에 놓고 그 C에서 나온 거는 여기 소문자 C에 두면 됩니다. C하고 X 이런 식으로 스칼라 곱한 다음에 vtem프에 더하면 되겠죠.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더한 거를 다시 vtem프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 0325하고 똑같이 계산 결과가 나오죠. 요거를 함수로 바꿔보겠습니다. 함수 이름 아까 말했던 것처럼 linear combination 이렇게 하고 받아야 될 거 S하고 C만 받으면 되겠죠. S하고 C 받고 그 다음에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은 되겠죠. return 해줄 거는 vtemp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쳐놓고 이렇게 했을 때 0325가 잘 리턴 되는지 보면은 네, 잘 리턴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1차 결합을 만들어내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V를 만들 건데요. V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V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무한히 많습니다.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가 유한계만 이제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유한계의 1차 결합만 만들어서 집합 안에 원소로 집어넣는 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먼저 파이썬에는 집합 형태의 자료형이 있습니다. 그걸 set이라고 합니다. set. set을 선언할 때는 중괄호를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1, 2, 3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서 s는 집합이 돼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게 중괄호로 쓰면은 마치 딕셔너리처럼 보일 수 있는데, 딕셔너리는 키 밸류 쌍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하면은 집합 형태로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타입을 한번 쳐보면, 네, 여기 set이라고 나오죠.
이게 원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dd하고 4를 추가했다. 그럼 요 set 1에 있는 원소는 1, 2, 3, 4가 되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 add하고 다시 4를 추가하면은 이게 원소 안에, 그러니까 집합 안에 원래 4가 있었는데 4를 새로 추가하게 되니까 중복된 경우에는 추가를 하더라도 그냥 하나만 있는 걸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보면 set 1을 출력해보면 4가 있지 않고 그냥 4만 있어요. 집합의 성질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자료형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활용해서 V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유한계 예를 들어 100개로 정했다. 그럼 100개 정도의 1차 결합을 갖고 있는 그런 집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비어있는 set 형태의 타입을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그렇죠? 비어있는 집합이죠. 여기에 뭘 추가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요런 거를 하나 추가하면 되겠죠? 추가하면 되는데 S는 이제 바뀌면 안 되겠죠. S는 여기서 고정된 어떤 3개의 벡터로 이루어진 집합이 되겠고, 우리가 바꿔야 될 거는 그 앞에 곱해지는 스칼라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이 스칼라를 우리가 랜덤으로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데, 자, 우리 임포트 랜덤을 해가지고, 랜덤이 돼 있죠? 여기 임포트 랜덤하고 임포트 랜덤 점 rand int 하고 이 범위를 뭐 마이너스 10, 10 했다. 이러면은 마이너스 10에서 10 사이의 정수가 무작위로 선택이 돼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C로 만들면 되겠죠. 이 개수가 몇 개를 만들어야 됩니까? C 안에 스칼라를 몇 개 만들어야 되냐? 그럼 S 안에 벡터의 개수만큼 만들면 되겠죠? 그럼 S 안에 있는 벡터의 개수를 세야 되겠죠? 그러면은 len S가 되고, 이게, 이걸 M으로 해봅시다. 이거는 이제 number of vectors in 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개수만큼, least compression으로 C를, 추가하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여기 C1, C2, C3 이런 값들을 추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for 요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S에서 하나를 빼가지고 range m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0부터 n-1까지 X에 들어가지만 사실 X는 활용되지 않죠. 여기서 랜덤 한 값만 리스트에 추가되는 형식으로 C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고 C가 랜덤하게 만들어지고, 요거는 초기화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V는 빈 거, 그 다음에 S에 있는 개수, 벡터 개수, 그 다음에 C로 랜덤하게 만들어줬고요. 자, 요것만 계속 반복해서 수행하면 되겠죠. K를 우리가 100으로 해보죠. 요게 바로 이제 원하는 벡터 공간 V에 있는 벡터의 개수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for 추가하고, 마지막에 V를 출력해보죠. 이런 식으로. 자, unhashable type이라고 나오죠. 여기 집합에 리스트를 추가하려고 하니까 이게 에러가 났어요. 왜 에러가 나냐면은 이런 식의 인덱스 가지고 리스트는 우리가 값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자료형은 집합에 추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 형태로는 안 되고, 하지만 튜플 형태로 바꾸면은 이거 추가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집합에 있는 벡터를 다시 뽑아서 뭔가
벡터 연산을 할 때 리스트로 다시 바꿔주는 게 필요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이 집합 형태의 원소로서 리스트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튜플 형태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리스트가 튜플로 바뀌어요. 네, 에러가 없죠? 그래서 V를 다시 실행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약 100개의 1차 결합이 만들어져서 V에 추가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함수로 만들어 보죠. 함수 이름을 뭘로 할까요? 스팬이라고 하겠습니다. 스팬하고 여기서 스팬할 때 필요한 것들 S가 생성 집합이 필요하겠죠. 스패닝 셋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몇 개나 만들지 K가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 이거 갖다 놓고 초기화시키고 그 다음에 S에 이제 이거를 M으로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그냥 ns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져오고 마지막에 return v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1차 결합이 잘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결합에 1차 결합 100개가 모인 집합 V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는데 100개만 만들었다고 해서 V가 벡터 공간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벡터 공간이라는 거는 임의의 두 개의 벡터를 뽑아가지고 더한 거나 이제 뭐 스칼라벨을 한 게 그 집합 안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100개만 만들어가지고는 그렇게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무한히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100개 정도만 만들어 본 겁니다. 이걸 뭐 1000개로 바꾸면 1000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자, 근데 이걸 만들어서 뭐 하냐? 우리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벡터에 4개의 원소가 들어간 경우는 이거를 3차원 공간에 점을 찍을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이제 원소가 3개만 들어가 있는 벡터라면 3차원 공간에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벡터 지금 V라는 집합 안에 있는 그런 벡터들을 점으로 찍을 겁니다. 3차원 공간에 점으로 찍어서 과연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S는 이거다. 10개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다양하게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해볼 거는 플롯리라는 그런 모듈이에요. 여기 라이브러리. 요거로 이제 3D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는 터미널에서 pip install plotly 하면은 설치가 되고요. 지금은 이렇게 한번 해서 주피터 노트북 안에서 한번 플롯리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네,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설치가 됐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go라는 그런 메서드를 임포트를 합니다. 이렇게. 자, 이게 어떤 식의 그림이냐면은 X 지금은 점이 5개 있는 건데 각 점에 X축만 쭉 모아놔서 리스트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Y축 좌표를 쭉 모으면은 5개의 Y축 좌표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G를 모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점 5개를 그릴 건데 점 5개의 이제 좌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2,5 그 다음에 2, 3,4 3, 4,3 4,5,2 5,6,1 이렇게 5개의 우리가 벡터를 갖고 있다. 그리고 5개의 점을 그리게 되는 거죠. 요거를 그리려면 이런 식으로 X축 좌표만 모아서 이렇게 길이가 5개인 X 좌표를 모은 그런 벡터 X를 만들어야 됩니다. YG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만드는 다음에 그 다음에
고점 스캐터 3D에 집어넣으면 돼요. 이게 X, Y, Z로 이렇게 집어넣고, 사이즈는 점의 크기고, 뭐 나머지는 뭐 그대로 두고 출력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코드를, 그려보면, 네, 이게 설치하자마자 바로 실행시키니까 그림이 이제 안 나오던데, 여러분, 요 주피터 노트북을 닫았다가 다시 열은 다음에 실행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점 5개가 찍혀 있고, 이게 좋은 점이 마우스를 하나 마우스로 좌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왼쪽으로 클릭을 한 다음에,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거를 각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Z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들이 찍혀져 있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집어 가면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요 V라는 집합에 들어있는 벡터를 빼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건데, 일단 X, Y, G라는 요거를 만들어내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 수 있냐? X를 비어있는 리스트로 만들고요. V에 있는 벡터를 하나 뽑아서 얘가 X축 좌표, Y축 좌표, G축 좌표죠. 근데 여기 변수가 지금 중복되니까 이걸 X로 하면 안 되고 V로 하겠습니다. V. V.ed 건 어펜드죠. 다 됐습니다. 이제 XYZ가 만들어졌을 거고, 이걸 그대로 실행시키면 돼요. 지금, 이거 이제 지울게요. 이거는. 자, 이렇게 길이가 3개인, 즉 원소가 3개 들어있는 벡터 3개를 만듭니다. 요 세 벡터의 1차 결합의 모임을 V라고 하는 거죠. 한 100개 정도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게 보면은 뭐 이쁘게 그려지진 않는데, 여기 X축의 범위가 10에서 마이너스 10, Y축이 10에서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G축은 역시 10에서 마이너스 10이죠. 그 공간 안에 점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균일하게 잘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요런 세 벡터의 1차 결합을 100개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그려보니까 요 공간 안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벡터 공간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빽빽해지겠죠. 네. 그래서 아예 그 3차원 공간 자체가 이 V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 그릴 수 없으니까 100개만 그린 거고요. 1000개 그려보면 이렇게 더 꽉꽉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다른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죠. 다른 벡터. 예를 들어서, 요거 해볼까요? 1, 0, 1, 1, 0, 1, 1, 0, 0, 1. 자, 요 세 개가, 여러분, 우리 1차 독립과 1차 종속을 배웠습니다. 요 세 개를 보면은, 1차 종속인지, 독립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요거를 보면은 이제 1차 독립인데, 자, 1차 독립인 경우, 이거를 이제 1000개 정도 뽑아가지고,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됐네요. 뭔가 조금 기울어진 그런 공간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아까는 X, Y, G가 모두 마이너스 10과 10 사이에서 균일하게 분포했는데, 이건 좀 찌그러졌어요, 공간이. G는 마이너스 30부터 30까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Y는 10부터 마이너스 10이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G도 10부터 마이너스 10이 맞는 것 같아요. G만 조금 이렇게 좀 찌그러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세요. X축 좌표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1이고, Y축 좌표를 만들어내는 게 1인데, G축 좌표를 만들어내는 게 세 벡터에 모두 111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3배의 뻥튀기가 된다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0부터 30까지로 G축에 있는 그런 좌표가 이제 퍼져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만약에 이 좌표를 이렇게 바꿨다고 칩시다. 이렇게. 네, 여기 보면은 X3가 X1과 2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X1, X2, X3가 1차 독립이 아닌 케이스입니다. 1차 종속이에요. 그래서 X3를 X1과 X2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3차원 공간을 그리면은 어떤 게 그려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그려질까요? 이런 게 그려졌는데요. 자, 이쪽에서 보면은 뭐 퍼져 있는 것 같은데 요 각도에서 보면은 이게 그냥 평면인 거를 알 수 있어요. 이 옆에서 보면 평면의 옆에서 본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얘가 X3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X3에서 만들어내는 거는 X1과 2로부터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X1과 X2, 그러니까 1차 독립인 벡터가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개가 만들어내는 공간은 2차원 공간, 즉 이제 평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면이 이제 그려지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죠. 벡터 3개가 있는데 이런 식입니다. X1, X2, X3인데 X2도 X1의 스칼라 배고 X3도 X1의 스칼라 배요. 그래서 사실 X2하고 X3는 X1으로 다 표현이 가능한 거라서 필요가 없는 애들입니다. 그럼 1차 독립인 요 S라는 집합 안에 1차 독립인 벡터가 하나밖에 없죠? 그럼 그 벡터 하나가 스팬하는 벡터 공간에 그림은 어떻게 그려질까? 여기 보면 점 하나인데 이렇게 그려지네요. 이게 뭡니까? 직선이에요. 직선은 몇 차원이죠? 1차원입니다. 지금 뭔가 여러분 규칙성을 발견했을 텐데 요 S라는 집합에 있는 1차 독립인 벡터의 수, 필요 없는 건 빼면은, 그러니까 1차 종속을 만드는 벡터를 빼면은 1차 독립이 돼요. 그 1차 독립인 벡터의 개수에 따라서 그 S가 만들어내는, 즉 생성하는 벡터 공간의 차원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를 그림으로 알 수 있습니다. 즉 S의 1차 독립인 벡터가 이것처럼 하나밖에 없으면, X1 하나밖에 없으면 1차원 공간인 직선이 만들어지고, 하나만 싹 바꿔보죠. 이렇게 이렇게 바꿨다? 그러면 이런 2차원 공간이 이제 평면이 만들어지고, 셋이 1차 독립이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공간이 나오는데 이게 약간 찌그러진 형태의 3차원 공간이 나온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